자, 수열이죠? 네, 수열입니다. 네, 애들이 이제 수열을 되게 못하는데, 왜 못할까요? 네. 수열의 정의가 뭐죠? 어떤 걸 수열의 정의라고 하나요? 네. 수들을 갖다가 나열한 걸 수열의 정의라고 하는데, 규칙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은 규칙이 있는 수들을 나열한 것들을 배운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제가 수를 갖다가 한번 나열을 좀 한번 해볼게요. 보통은 이제 제 핸드폰 번호를 적는데, 예. 그러면은, 예. 여기 첫 시간에 원래 핸드폰 번호를 적어요. 그럼 애들 열심히 받아 적다가 이제, 뭐지? 이럽니다. 네. 간단한 거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1, 2, 3, 4. 아, 여기 있는 숫자 맞추면 내가 오늘 피자 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막 난리 나죠. 5요! 막 그러고, 뭐, 저한테 한번 들었던 애들은, 생각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아, 5는 무조건 아닐 거야. 선생님이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리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얼마죠? 저기 있는 숫자가? 네, 5. 5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숫자가 5라는 보장이 있으려면 일정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다. 혹은 뭐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있어야지 5가 되는 거죠. 무조건 애들한테 틀리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5 안 되는 예를 하나 들어주실래요? 하면은, 물론 이제 일반항을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겠지만, 애들 이제 일반항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여기 잡아버리시면 되죠. n-1, n-2, n-3, n-4, 그리고 더하기 n. 이렇게 잡아버리면, 에이, 그러잖아요. 그죠? 네. 자, 1, 2, 3, 4 집어넣을 때 똑같이 1, 2, 3, 4가 나오지만 5를 집어넣을 때 5가 안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니네가 앞으로는 이게 5라고 하면 안 돼. 어떤 말이 있어야지 5가 되는 거야. 요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모든 n에 대해서 그놈의 그 n을 집어넣을 때 그 n번째 값이 나오는 표현하는 이 식을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일반항 형태가 주어져 있거나 뭐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있어야지만 어쨌든 얘는 이제 다음번이 5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차이가 일정한 수열, 등차 수열부터 먼저 배우게 되는데, 등차 수열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할 때요, 가르쳐야 되는 포인트가 4개 정도, 맞죠? 4개 정도, 크게 뭐 4개 정도가 되는데, 하나는 정의. 자, 등차 수열의 정의를 어떻게 할 거야? 두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걸 구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볼까? 자, 세 번째, 자, SN이라고 표시 많이 하죠. A1에서부터 AN까지 합, SN. 자, 처음에는 정의해줘야 되고요. 네 번째는 SN 가지고 AN 구하기. 물론 이건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뭐 등비 수열에서도 뭐 똑같은 방법이 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투수에서 교재를 갖다가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드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이 등차 수열에서 뭘 맡았느냐면, 이게 수열에서 뭘 맡았냐면, 요 부분을 갖다가 이게 문제를 뽑아달래요. 문제를 뽑아달라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다음에 SN에서 AN을 갖다가 뽑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이런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단원이잖아요. 고3 교재예요. 고3 교재. 고3 교재인데 제가 10년 수능 기출하고 그 다음에 수평교하고 사설 모의고사,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다 뒤졌거든요. 거기서만 뽑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이건 뒤에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게 시그마랑 같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3 교재니까 이제 시그마를 좀 넣어도 되냐라고 허락을 받고 이제 시그마 있는 것들을 넣었거든요. 20문제를 뽑기가 힘들어요. 네. 그만큼 이게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내신에서는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제 수평교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았고, 뭐 시그마 기호를 들어가 있거나 이 내용과 같이 섞여 있는 뭐 뒷부분 단원에서는 많이 나왔었는데 그랬다라는 거고요. 뭐 여담이고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4가지가 있는데 등차 수열의 이제 정의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등차 수열의 정의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로 얘가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관계식으로 표시를 하는 건데,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그러고요. 점화식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거창한 내용은 아니고,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그러는데, 2개 항들 간의 관계식을 낼 수도 있고, 3개 항에서도 낼 수도 있고, 뭐 n개에서도 정의를 갖다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점화식 형태로 이제 정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이런 거죠.
모든 수열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한 번째 항에서 an 번째를 뺐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차이가 어떤 일정하다. 그럼 얘를 갖다가 이름을 우리가 붙여야 되는데 얘를 공차라 그러고요. 대치동에서만 먹히는데 주시석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이제 못하셨죠? 네, 그렇죠? 네. 자, 공차 한 잔이 이제 주시석잔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그죠? 지금은 안 돼요. 그죠? 네. 제가 저기 하남에 가가지고 저번에 처음 수업을 갖다가 잠깐 이제 출강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 공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제 주시석잔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요즘에 다시 공차 생겼나요? 하남에도? 저기도 생겼나요? 없어요? 주변에서 못 보셨나요? 아, 없는 것 같죠? 그죠? 애들이 공차를 아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네. 자, 아주 농담입니다. 네. 네, 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네, 상태가 안 좋네요. 네. 자, 어쨌든 이게 공차라고 하는 건 이게 일정한 값이어야 되고 변하면 안 돼요. 상수여야 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뭐 이게 1, 2, 3, 4, n에 따라서 n이 움직이면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더 이상. 차이가 항상 일정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도 똑같다는 거지.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도 똑같다는 거지. n 플러스 한 번째 항에서 n 번째를 갖다가 빼도 똑같은 거지. n 플러스 두 번째 항에서 n 플러스 한 번째 항을 빼도 똑같은 거지. 자, 이렇게 똑같은 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개 항이 아닌 세 개 항들의 관계식을 갖다가 이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가운데 녀석의 두 배한 놈이 양옆에 있는 놈들의 합이랑 같다라는 거. 굉장히 저는 잘 이용해 먹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요걸 우리가 등차중항이라고 얘기하죠. 맞죠? 등차중항이라고 얘기하죠. 네, 요것도 이제 가리켜야 되는 내용인데 요렇게 점화식이 나와 있는 경우도 등차수열의 정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등차수열이면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A9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15라는 게 나와 있으면 여기서 사실 우리가 바로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얘랑의 얘랑 합친 게 얘 두 배랑 같고 얘랑이 합친 것도 얘 두 배랑 같죠. 그러니까 이거의 총 5배가 되는 거라서 나누기 평균 내주시게 되면은 그냥 가운데 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항의 개수가 4개면 어떻게 되느냐? 4개면 예를 들어서 이게 4개가 되어 있고 이게 16이 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7번째 항과 8번째 항에 대한 정보는 알 수는 없지만 뭐는 확인할 수가 있냐면은 두 개 합이랑 두 개 합은 이제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왜냐면 이게 직선 구조거든요. 뒤에서 나오니까. 또한 7.5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정의가 될 수 없지만 7.5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 값이 얼마라는 거죠? 나누기 4한 거니까 4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7.5번째 항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차피 직선 위에 있는 구조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뒤에서 나와서 다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등차 수열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점화식으로 표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 거야가 되는 겁니다. 자, 뭐 설명하시는 방법든 패턴은 다들 이제 아시고 계실 테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숫자를 13579 이렇게 써놓고, 5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항에서 이 공차라고 하는 놈을 몇 번 더하면 되느냐. 요게 들어가시고, n번째 항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되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동재 아저씨의 정석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놔요.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n-1개 더하게 되면 n번째 항이 나온다. 이게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실제로는 홍동재 아저씨는 어쨌든 간에 기준이 필요하니까 A1이라는 걸 갖다가 잡아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문제를 풀 때는요.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세 번째 항에서 들어가도 되고요. 5번째 항에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P번째 항에서 시작을 한다고 치면 N 빼기 PD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두 번째 항에서 5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첫 번째 항에서는 공차를 4개 더해주면 되지만 두 번째 항에서는 공차를 3개만 더해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일반항을 갖다가 구하라고 할 때 AP라고 하는 게 Q이고 AQ라고 하는 게 P가 되는 어떤 AN이 등차 수열일 때 AP 플러스 Q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애들이 본능적으로 뭘 갖다가 하려고 하냐면 초항 찾고 공차 찾고 그리고 이제 일반항 구해서 P 더하기 Q를 갖다가 집어넣고 구하려고 하거든요. 맞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좀 많이 애들이 헷갈리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P 플러스 Q 번째 항에 갖다 구하고 싶으면 방금 이 2번 내용을 쓰면 이렇게 한 줄이면 됩니다. P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개만 더해주면 될까요? Q 개만 더해주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실제로 얼마가 되는 거냐면 Q가 되고요. 자, 이게 지금 D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D 구하는 방법은 이게 직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등차 수열이 P를 집어넣을 때 Q가 나오고 Q를 집어넣을 때 P가 나오는 거니까 기울기죠. P, Q와 Q, Q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1이란 말이죠. 자, 어차피 등차 수열이 일반항이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n에 관한 1차 이하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0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다. 이 소리입니다. 되잖아요? 네. 자, 예를 들어서 AP라고 하는 게 등차 수열이에요. P제곱이고요. AQ라고 하는 게 Q제곱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AP 플러스 Q 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면 AP 플러스 Q 번째 항은 P제곱에다가 공차를 갖다가 Q개만 더해주면 되는데 공차는 이거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P 더하기 Q죠. 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되셨죠? 네, 공차 구하는 건 막 애들 알려주면 막 공식 막 쓰고 있거든요. 이게 쓸 필요가 없는데 직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공차를 구하는 관련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7.5번째 항하고요. 9번째 항의 값을 알아도 공차는 저는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1.5만큼 간 거네. 여기에 차이가 얼마인지만 보면 기울기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수열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인 거지만 실제로 공차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반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건데 dn 플러스 무언가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 앞에 있는 요 놈이 뭐가 된다라는 거냐면 공차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5번째 항의 값이 10이고 A 8번째 항의 값이 16이었다. 그럼 등차 수열 AN을 일반항은 좀 빨리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차가 알고 있으면 공차가 지금 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 2n에다가 5를 집어넣은 값이 10이 되는 거니까 끝인가요? 네, 그죠? 네, 5를 집어넣은 값이 10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얼마라고 할까요? 19. 네, 이렇게 하면 공차가 3이고요. 5를 집어넣은 게 10인 거니까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항을 굳이 이 공식에 연연해 하시지 않아도 돼요. 공차만 알고 있으면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걸 알아야지 뭐 뒤에 문제가 나와요. 뭐 이게 n번째 항까지의 합이 뭐 최대가 되니 최소가 되니 이런 기타 등등 문제. 또한 뭐 뒤에 좀 심화적인 문제에서도 나오겠지만 등차 수열은 어쨌든 이런 직선이 아니면 이런 직선일 수밖에 없거든요. 위에 있는 점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정의역은 자연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푸는 문제들, 절대값 AN 하면 꺾여지는 모양, 이런 것들을 모양을 갖다가 그래프로 푸는 문제들도 가끔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일반항까지 했으면 자, 이게 사실 거의 메인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이죠. 네. 학교님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샹샹샹샹 가가지고 99 더하기 1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갖다가 이제 합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이제 띵까띵까 놀고 있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미리 이제 뭐 또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성적도 기록해야 되고, 시험지도 내야 되고 하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놀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애들이 이제 열심히 계산을 갖다가 했겠죠. 근데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나중에 커서 수학자가 됐지만 어쨌든 가우스가 10살 때 얘를 어떤 식으로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냐면 얘랑 얘랑의 합이 100일, 얘랑 얘랑의 합이 100일. 100일이라고 하는 게 50개가 있으니까 100일 곱하기 50이다. 요렇게 했었죠. 맞죠? 자, 가우스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발견했던 바로 그 방법, 제가 3살 때 발견했던 바로 그 방법이 네, 그죠? 네.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항이 A고, 두 번째 항이 A1, 두 번째 항이 A2, 세 번째 항이 A3. 자, 그리고 AN-1 더하기 AN. 자, 요거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SN이라고 하는 건 A1에서부터 AN까지 합을 구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대한민국 세계 최초로 거꾸로 한번 써보는 거죠. 이게 AN이고, 그 다음에 이건 AN-1이고, 이게 무슨 1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가다가 이게 A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A 원 번째 항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 개수가 N개니까 이렇게 거꾸로 둬도 똑같이 맞아 떨어지겠죠? 그러면, 너가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더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두 배가 나오는데, 얘랑 얘랑의 합과 얘랑 얘랑 합과 얘랑 얘랑 합과 얘랑 얘랑 합과 얘랑 얘랑 합을 갖다가 좀 비교를 해볼게요. 너는 여기서 D만큼 같지만 넌 D만큼 까였어요. 그죠? 네. 한동안 그 까였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유행한 적이 있죠. 별에서 온 그대였나? 맞죠? 네. 맞아요? 네. 여기도 까이고 이것도 까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원상복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구조가 똑같은 게 몇 개가 나온다? N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석 같은 데나 참고서나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N개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N개 A1 더하기 AN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SN이라고 하는 게 2분의 N 곱하기 초항 더하기 N번째 항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한 이 AN 대신에 이거나 이거라 바꿔치기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수능 기출문제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것들만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들은 이거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건 어떤 기준이 필요해서 요놈과 요놈이 지금 합이 필요한 거지, 실제로는 얘가 지금 어떤 식이냐면은 2분의 N 곱하기 하트 구조. 이 하트가 뭐냐면 얘도 전부 다 하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렇게 곱해준 게 어쩐 등차수열의 합이다라는 거죠. 자, 옛날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10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데 처음 3개가 나와 있고 뒤끝에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럼 2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하게 되면 하트가 나오는 거죠. 그 하트가 몇 개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굳이 이게 연년에 하시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물론 이제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니까 아마 책에는 이렇게 적어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나오죠. 자, 어떤 게 더 나오냐면 이게 2분의 N에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 AN을 갖다가 여기다 바꿔치기를 갖다가 슝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2분의 T에 N제곱 더하기 무언가의 N 이런 식의 구조가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럼 이게 왜 대박이냐면 어차피 S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함수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자연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는 아니지만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몇 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2차 함수 생각하면 뭐가 나오냐면 뭐 대칭축도 나오고 등등등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가장 많이 활용도가 높은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거죠. 첫 번째. 케이스 1. A1의 값이 5이고 공차가 3이야. 자, 일반항은 3n 플러스 2입니다. 맞죠? 자, 어떻게 구했죠? D가 3이니까 3n 한 다음에 1 집어넣은 게 5가 나와야 되니까요. SN은 2분의 3n 제곱 더하기 2분의 7n입니다.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왜냐면 S1과 A1의 정의가 같기 때문에 A1과 S1이 같거든요. 그런데 앞에 있는 이 개수가 공차가 3이기 때문에 2분의 3 만들어주고 상수항이 없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얘가 지금 상수항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요거 미지수만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5가 나오게끔만 잡아주시면 된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SN의 값이 5n제곱 더하기 3n입니다. AN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10n에 1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은 거 같을 수밖에 없죠. 빼기 2다. 이런 식으로 빨리 일반항을 갖다가 찾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어떤 디테일한 엄밀한 증명이 필요한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구조에 또한 요 앞에 있는 개수의 2배한 게 공차의 의미를 가진다는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거꾸로 SN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AN이 등차 수열인지는 아직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맞죠? 한 방향만 증명했으니까 이쪽 방향도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되게 간단해요. 우선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뒤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어차피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SN에서 SN-1을 빼서 뒤에 거 바로 가죠. AN을 구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SN에서 SN-1을 빼서 구하는 거. 자, 기본적으로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 왜냐면
이 n-1에다가는 1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또한 초항인 경우에는 따로 그냥 S1으로 원래 구해야 된다. 이게 원래 정석이잖아요. 그래서 증명을 해보면 Sn에서 Sn-를 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몇 배 n 더하기 몇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둘째 항, 이건 둘째 항이고 이건 첫째 항이 1을 집어넣게 되면 값이 얼마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거랑 1이 집어넣은 게 같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고 요게 1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AN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또 등차 수열인지를 물어보는 단대국어 시험 문제. AN이 PN 더하기 Q이면 AN이 등차 수열임을 증명하시오. 등차 수열의 정의에 따라서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게 되면 지금 현재 뭐가 남냐면은 요 부분만 남게 돼요. 요게 상수인 거니까 등차 수열 정의에 의해서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필요 충분 조건인 게 증명이 됐냐면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구조면 반드시 등차 수열의 합의다라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이 돼버렸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문제를 갖다가 푸실 수가 있으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근데 이제 요게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번째 테마로 가시면 AN이라고 하는 게 SN에서 SN-1을 뺐을 때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우선은 정의를 생각해보면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A1에서부터 AN까지 합에다가 A1에서부터 AN-1까지 합을 갖다가 빼게 되면 AN이 나온다.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부분부터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1을 집어넣게 되면 A1이라고 하는 건 정의해상 S1이랑 같아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게 지금 1을 집어넣게 되면 S0라고 하는 우리가 모르는 새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S0라고 하는 새끼가 만약에 0이라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S0가 이제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S0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은 정리가 되면 안 되는 놈이죠. 0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석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A에는 직선 위에 있고 S에는 2차식 구조가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할 때 그 구조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사실 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볼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S0가 제로가 되는 경우에는 얘가 정의에 따라서 맞으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부터 이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0가 제로이면 n이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도 증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되셨나요? 자, 근데 참고로 이 식은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어떤 합이 나와 있을 때 다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보면 막 아까도 제가 문제 뽑다 보면 어떤 시그마 K1에서부터 N까지 이게 SN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문제들이 많았지 그냥 등차 수열에서 등비 수열 문제에서 띡 이렇게 나오진 않았다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애들이 굉장히 많이 쉬워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S10이라고 하는 거랑 S10 16이라고 하는 게 같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얘가 가지는 어떤 기하적인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책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A16, A15, A11까지 합이 0이다.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풀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SN의 그래프가 지금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원점을 지나가는 이차함수잖아요. 그럼 이게 공차가 양이면 이렇게 되겠고 공차가 음이면 이렇게 될 건데 대칭축이 얼마라는 소리랑 같은 거냐면 8이라는 소리랑 같은 거죠. 맞죠? 네. 왜냐면 10번째랑 16번째 값이 같은 거면은 어쨌든 이것도 이차함수도 이것도 이제 이차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10번째하고 16번째에 집어넣은 게 같다면 얘랑의 반땅한 게 대칭축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얘가 n이 0이 되는 이 n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냥 26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0 더하기 26인 거니까요. 그럼 이런 것들은 문제를 갖다가 풀지 않고도 바로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SN을 갖다가 절대값을 씌운 걸 TN이라고 하고 A1의 값이 50인데 등등등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전부 다 그림 그려서 푸시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최근에 나왔던 어떤 기출 문제들 중에서 나형 문제 중에서 절대값 A1, A2, A3, A4, A5 값이 합이 얼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이 요령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두게 되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푸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수업 구성을 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이제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등차 수열에서 기본적으로 이거 말고 처음 배우는 애들이라면 어떤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해줘야 되냐면 52페이지에 등차 수열의 배열법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배운 애들한테는 한번 언급을 해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세수가 등차 수열 이루는 거, 네수가 등차 수열 이루는 경우, 다섯수가 등차 수열 이루는 거, 특히 네수가 등차 수열 이루는 경우 애들 잘 못하죠. 공차를 2D로 잡아버리면 되는데 그거 생각을 잘 못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애들한테 잡아보라고 하면은 잘 잡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53페이지 보면 처음으로 음수 또는 양수가 되는 항이라던가 합의 최대라던가 최소가 되게끔 하는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연습으로 조금 반드시 한번 시켜줘야 되는 내용이고요. 조화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교육과정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역수가 등차 수열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저기 뭐야 그냥 애들이 그냥 조화 수열이 뭐예요? 그냥 역수가 등차 수열 이루는 거야. 그냥 등차 수열 짝퉁인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풀라라고 하면 크게 거부 반응이 없는데 괜히 막 조화 수열이 뭐고 막 조화 평균하고 갑자기 막 조화로운 생활을 갖다가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면 애들이 이제 말리죠. 그죠? 간단하게 그냥 언급만 해주시고 그냥 문제를 갖다가 풀면 될 것 같고요. 조화 수열은 문제가 물어보는 게 정의하고 일반항 구하는 것밖에 안 물어보고요. 조화 수열의 약자가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핸드폰 번호를 갖다가 제가 써주시면 네, 이게 네. 애들 되게 좋아해요. 네, 그죠? 네. 나 이거 HP니까 이게 핸드폰 번호 써야 될 것 같다고. 네. 자, 어떤 조화수열. 네. 어쨌든 이건 드립이었고요. 네. 하여튼 뭐 조화수열도 마찬가지 조화중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 역수가 등차수열 이루는 이런 계열인데 조화수열의 일반항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3번 보면 54페이지 보면 조화수열에 이루기 위한 조건에 3번 보면 AN 플러스 1이 분수식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거 역수를 취해 보시면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N분의 1이 어떤 Q분의 P라는 상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구조도 조화수열이니까 쫄지 말고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수열은 직접 집어넣고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애들은 다 집어넣고 풀어도 될 거예요. 앵간한 것들은요. 그래서 집어넣고 푸는 마지막에 최후의 보류 방법이 있으니까 좀 못하는 친구들은 우선 좀 집어넣고 좀 해봐라 라고 해주시면 오히려 초등학교 때 기억을 되살려도 문제를 잘 푸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 하여튼 뭐 고르게 되는 거고요. 뭐 나머지 것들은 다 된 것 같고요. 나중에 조화수열과 관계식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네. 자, 등차수열에서 이런 테마도 있죠.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 등차수열에서 SN의 값이 P이고 SEN의 값이 Q인데 갑자기 S3N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들 기억나시죠? 네. 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의 값이 5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의 값이 뭐 15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의 값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A와 N을 가지고 초항과,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초항하고 공차를 가지고 식을 세워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푸셔도 되겠고요. 어떤 방법도 있냐면 이런 방법도 있죠.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등차 수열을 갖다가 개수를 똑같이 잘라서 배열을 갖다가 같은 강경으로 배열하면 등차 수열 이루는 걸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SN이라고 하는 거는 1부터 N까지의 합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N이라고 하는 것은 A1에서부터 어디까지의 합을 물어보는 거냐면 A2N까지의 합인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Q가 아니죠. 요거니까 Q 빼기 P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2N 플러스 한 번째 항에서부터 A3N까지 합은 이거랑 이게 모두 다시 등차 수열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맞았죠? 네. 그래서 이거랑 모두 등차 수열 이루는 거죠. 왜냐면 이게 공차를 N개 더하고 또 N개 더하고 N개 더하고 N개 더했으니까 공차를 N 제곱개를 갖다가 더한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은 방법이 되는 거니까 요거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걸 이용해서 푸실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요거 차이만큼 더해 주셔도 되고요. 역시 등차 중앙을 써도 돼요. 요거의 2배가 얘랑 합이랑 같다를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얘랑 2배가 마이너스 2q니까 얼마죠? 2q 마이너스 몇 p?
네, 3p. 네. 자, 이런 식으로 구해 주셔도 되고요. 등비 수열은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되는데, 등비 수열은 어차피 식으로 푸나 큰 차이는 안 나요. 등비 수열은 어차피 인수분해가 이쁘게 돼가지고 그냥 식으로 푸나 이렇게 푸나 큰 차이가 안 나요. 등차 수열은 조금 더 빨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설명이 들어가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등차 수열에서 충분히 연습을 시키면 우리가 이제 등비 수열을 나갈 때는 조금 수월해요. 원리학계라고 하는 거는 지금 교육과정상 요번에도 보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원리학계 문제는 안 내겠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좀 있었거든요. 바뀌고 나서요. 실용수학 쪽으로 이게 경제수학 쪽으로 많이 넘어간 추세이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대놓고 원리학계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이제 조금 이제 어떤 문제 개발이나 이런 것들 쪽에서 조금 거리가 멀어지시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르치면 되지 하면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봤어요. 뭐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쨌든 대부분이 깨어있는 선생님들은 우선은 안 하려고 하시기는 하는데 원리학계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고요. 자, 오늘 이제 마무리로 등비 수열도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자, 등비 수열의 정의 점화식으로 표시할게요. an 플러스 1이 r 배 an. 자, r은 일정한 값. 이걸 공비라고 그러죠. 근데 왜 b인데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은 an 플러스 1을 갖다가 an으로 나눈 게 일정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느 하나가 항이 0이 돼버리게 되면 이렇게 쓰기가 힘들잖아요. 원래는 이제 b라고 하는 걸 정의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 교과서대로 가르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등비 수열의 정의를 갖다가 이렇게 가르치시고 혹은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0이 아니다라는 걸 같이 붙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정의는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b가 되는 수가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데 저게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아까랑 같은 방법에 의해서 쭉쭉쭉 가서 n 플러스 한 번째 항에서 n 번째 항을 나눈 요 값이랑 n 플러스 두 번째 항에서 n 플러스 한 번째 항을 나눈 값이랑 이런 것들이 모두 또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부분을 갖다가 주목하게 되면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옆에 있는 곱이랑 같다가 나오죠. 이걸 등비 중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걸 등비 중항이라고 합니다.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옆에 있는 곱이랑 같다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등비 수열의 정리였고요. 두 번째는 등비 수열 일반항 어떻게 구할 건데 같은 방법이죠. 자, A1을 기준으로 갔으면 공비를 몇 개 곱한다? n-1개를 곱해 나간다. 역시 마찬가지로 P번째 항을 기준으로 들어간다면 공비를 n-p개를 곱해 나간다. 이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AN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걸 가지고 SN을 구하는 방법인데 SN이라고 하는 건 A 더하기 초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R을 곱해서 뺀 다음에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XN승 빼기 1의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도 정리가 가능하고요. R이 1이 아닌 경우에 양변에 R 빼기 1을 갖다가 곱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A는 갈로 묶이고요. R 빼기 1분의 R의 n-1승의 내린 차수는 정리가 된 걸 곱하게 되면 R의 n승 빼기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되죠? 양변에 곱해주시면 R이 1이 아닌 경우에 따라서 SN이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되기를 이것분의 이거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SN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R-1분의 A의 R의 n승 빼기 1. 단 R이 1이 아닐 때. 자, R이 1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1인 경우에는 결국은 A 나가는 거니까 등차 수열이면서 등비 수열이죠. 맞죠? 그래서 이건 그 등차 수열의 합으로 N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등차 수열은 참고로 상수 수열도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시가 된다. 틀렸습니다. 1차 이하의 식으로 표시가 된다가 등차 수열의 정확한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문제가 풀 때 그 1차인 등차 수열 문제가 대부분 이제 많이 보게 되죠. 또한 SN이라고 하는 이 구조상 요 놈을 제가 라지 A라고 뜯어보게 되면 라지 A의 R의 n승 빼기 라지 A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역시 이렇게 되면은 등비 수열의 합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거를 같은 방법으로 증명을 해 주실 수 있겠고요. 등차 수열과 SN에서 SN-를 빼서 AN이 나오는데 두 번째 항 따로, 근데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집어넣었을 때 두 번째 항에서 1을 집어넣은 거랑 집어넣은 게 같기 때문에 뭐 된다. 이런 식으로 직접 보여줄 수 있고요.
자, 그래도 SN이 이런 구조가 나타나니까 어떤 놈이 등비 수열을 이루기 위한 조건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등비 수열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A 더하기 B의 값이 0이다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큰 테마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생님 SN이라고 하는 게 3 곱하기 5의 n승 더하기 2 이런 거 있으면 AN 구하는 방법은요 하면 SN에서 SN-를 빼서 구하고 첫 번째 항 따로 구해주셔도 되고요. 방금 이제 등비 수열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풀 수는 있어요. 5의 n승 빼기 3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더하기 5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제가 왜 이렇게 바꿨냐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등비 수열의 합 구조가 되는 게 방금 나왔으니까 여기서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어차피 SN에서 SN-를 빼면 5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맞죠? SN에서 SN- 빼게 되면 이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등비 수열에 여기가 지금 공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면 여기다 1 집어넣게 되면 첫째 항이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죠? 10이죠, 처항이. 맞죠?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죠? 5에 n-1승. 자, 공비가 5니까요.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단 이게 몇 번째 항부터죠? 두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는 이제 1을 집어넣고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등차 수열은 얘기가 다르죠. 아까 등차 수열에서 얘기 안 하고 지금 얘기하려고 한 건데 3n 제곱 더하기 5n 플러스 7. 우리는 결론 알고 있어요. S0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첫째 항은 삐꾸인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놈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AN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7 가리고요. 어차피 7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어요. 7을 왜 가리죠?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구조이면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여기서 이제 3이면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죠? 6n이고 1 집어넣은 게 8인 거니까 더하기 2 끝이죠. 자, 여기에 몇 번째 항부터? n이 두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되죠? 네, n이 1인 경우에는 1을 갖다가 탁 집어넣게 되면 되는 거니까 3, 5, 7 합이 계산이 안 되네요. 자, 15 줬다. 맞나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SN에서 SN-를 빼서 구하지 않고 풀 수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뭐 뒤에 나오는 문제지만 시그마 K1에서부터 N까지 N 곱하기 A K 곱하기 AK 이놈이 뭐 5N 제곱 더하기 6N이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런 문제들도 어차피 이것들의 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은 그냥 N 곱하기 AN의 일반항 자체가 10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저거의 일반항 자체가 똑같이 저렇게 된다는 걸 갖다가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어차피 이게 지금 2차식 구조잖아요. 그럼 이거를 BK라고 봤을 때 BK 일반항은 이렇게 1차식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푸실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뭐 시그마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갖다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애들이 등차가 좀 빡세게 연습이 되면은 조금 할만해요. 네.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조화 중앙 이런 거 요즘에 지금 사라졌고요. 뭐 3개수, 4개수, 5개수가 등비 수열 이룬다 이런 내용도 굳이 모르셔도 돼요. 자, 굳이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요거 한 개는 마무리 좀 지으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등비 수열의 합과 등비 수열의 역수의 합과 등비 수열들의 곱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곱수열에 대한 내용 요거는 조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곱수열부터 좀 먼저 볼게요. 합수열 SN은 아는데 우리가 곱수열이라고 하는 게 가끔 정의를 해놓고 문제를 물어봐요. 어떤 수열이 있으면 A1에서부터 AN까지 더한 걸 SN이라고 보통 표시를 많이 하고 A1에서부터 AN까지를 모두 다 곱한 거를 TN이라고 많이 표시를 하죠. TN은 정의 있는 어떤 수열이 이렇게 있으면 n번째 항까지 곱한 놈이 TN입니다. 자, 여기에서 일반항을 AN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AN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생각해 보시죠. 네. TN에서 네, TN-1을 나눠주시면 되겠죠. 역시 같은 이유로 이거 몇 번째 항부터 성립할까요? 두 번째 항부터. 맞죠? 되셨죠? 합이랑 똑같은 구조죠?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첫 번째부터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볼까요? 네, T방이, T방이 얼마요? 0? 아, 그죠. 1이죠. 네, 그죠. 네. 자, 그죠.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금방 바로 유도가 되죠. 네, 똑같은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T0라고 하는 게 정의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T0가 만약에 1이 돼버리면,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게 이제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아까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에서, 제가 등비수열에서, SN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샹샹 가서 AN까지라고 하고요. TN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A1에서부터 A2에서부터 AN까지 곱한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PN이라고 할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더한 거죠. 저번에 스터디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SN과 PN의 관계식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몰라도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이거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배 한 관계가 있다 이런 거. 네. 그래서 우선은 마찬가지로 요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SN과 PN의 관계식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S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 하면 그냥 등비 수열이니까 초항과 공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로 좀 쓸게요. 공비가 R이고 초항이 A이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PN도요. 등차 수열의 역수를 취하면 등차 수열은 아니지만 등비 수열은 역수를 취한 놈은 등비 수열이죠. 맞죠? 공비가 거꾸로 되고 초항도 거꾸로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PN이라고 하는 이 새끼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항은 기존의 역수, 공비도 기존의 역수. 그래서 물론 이제 제곱한 수열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1 빼기 R분의 1. 어떨 때 R 빼기 1을 쓰고 어떨 때는 1 빼기 R을 쓰느냐면 이 R의 값에 따라서 부호가 음이거나 0에서 1인 경우에는 이렇게 뒤집어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1 빼기 R 이거분의 얼마가 되는 거냐면 A분의 1배에 1 빼기 R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얘랑을 같은 폼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좀 몇 개 좀 짓을 해볼게요. 요거의 N승으로 묶어내버리면 우선 요 구조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거 A를 만들기 위해서 A 제곱을 갖다가 곱하고 A 제곱을 나눠버릴게요. 그리고 이건 R 빼기 1이 하나 더 묶여 나가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식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A 제곱 그 다음에 R에 n-1등분의 1 하고 기존의 SN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잠깐만요. 맞나요? 네. 맞나요? 네. 지금 이제 A분의 1 묶었고 A 넣었으니까 하나 더 넣어야 되니까 A 제곱분의 1이 들어가고 이거 한 개랑 이거 N개랑 약분이 되면은 이게 N-1개만 돼버리니까요.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놀랍게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기존의 합에다가요. 합은요. 역수의 합하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에 곱한 관계가 있어요. 그럼 요게 A 곱하기 A 곱하기 R의 n-1승 이라고 보시면은요. 이게 무슨 결과가 나오죠? 이건 첫 번째 항이죠. 이거는요. n번째 항이죠.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항 곱하기 n번째 항에 PN을 곱한 게 SN이다. 뭐 외워야 될 만한 성질인가는 싶은데 기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계속 유형이 나와서요. 그냥 아예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죠. 자, TN하고는 어떤 은밀한 관계가 있을까요? 봤을 때 요 놈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제곱 곱하기 AR n-1까지인 거니까 A가 몇 개가 있냐면 N개가 있고요. 또한 R이 몇 개가 있느냐면 1부터 n-1까지 한 만큼 있겠죠. 지수니까 더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쓰면 2분의 N, N 빼기 1이야.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누구와 해서 누구를 나누는 게 조금 이뻐 보이냐면 SN을 PN으로 나눌게요. 그럼 요거만 남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에다가 몇 승을 시켜버리냐면 n제곱을 시켜볼게요. 그럼 여기 2n승이 되고 요것만 남죠. 근데 이게 여기다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n제곱을 곱했기 때문에 자 뭐가 되는 거냐면 tn의 몇 승이 되는 거죠? 네, 제곱이 된다. 이렇게 관계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다음을 증명하시오. 뭐 그냥 하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나온 적 있죠. 근데 처음 보면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것까지는 필요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거 공식도 필요 없지만 어쨌든 이거하고 이게 둘 다 등비수열이라서 얘랑을 어쨌든 같은 식 구조로 뽑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등비수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조금의 심화 부분이 있다면 원체 등차 등비가 쉬워서요. 근데 이제 심화 부분이 있다면 요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들이 메인이에요. 네. 그죠? 수원도 그 1교시 수업한 것도 다음 시간에 하는 것들이 메인이고요. 네. 자, 늦은 시간이 아니죠. 그죠? 네. 12시 반이니까 집에 가야 되겠네요. 네. 자, 아침부터 되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